조선 후기부터는 왕대사회, 여기 왕 안 바뀝니다. 계속 고종이에요. 그래 고종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얘를 얘기하기 못하고요. 주로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정치 세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개항기 때는 정치 세력이 몇 개 있다 그랬었죠. 세상이 바뀌는 걸 찬성한다, 개화파. 나는 반대할세, 척사파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유생들은 여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척사파 일을 내려가게 되죠. 언제 내려가죠? 임무군란 때. 자, 여기는 누가 있냐면은 농민들이 있어요. 농민들. 여기 있는 놈들 중에 나쁜 놈들이 많을 때는 농민들도 정치 세력화합니다. 그래서 크게 개척농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 조선하고 좀 다르네. 조선은 뭐 있었죠? 노소 남북 있었죠. 노론 소론 남인북 그런 거 있었죠. 여기는 요 세 개의 세력이 있다. 이게 서양 세력에 대한 태도를 두고 나눠진 거예요. 자, 개화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개화파는 반봉건을 주장합니다. 이제 근대 국가를 가져라는 거고, 척사파는 봉건 세력이에요. 대신에 얘들은 반외세를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반외세. 농민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옛날 너무 싫다. 옛날 같은 제도 싫다. 그리고 외놈들 때문에 쌀값 올라간다. 나 외놈들 너무 싫다.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이 강해질 때 뭐로 나타난 거죠? 의병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이 둘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이 싫다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야. 자, 이 둘한테 뭐가 나타난다 그래서 개혁안이 나타나게 돼요. 개혁안이. 자, 개혁안이 나타나는데, 이게 개화파의 개혁안과 농민들의 개혁안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게? 자, 개혁안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눠서 할 건데, 개화파가 꿈꾸는 정책 개혁은 뭐라고요? 민주주의. 경제 개혁은 뭐다?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적 개혁은 뭐다? 평등사회. 자, 합시다. 이제 농민들이 꿈꾸는 개혁은 뭐죠? 정치적으로? 쟤 좀 혼내주세요. 저 새끼 나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혼내달라는 것쯤을 두고 있지, 구체적인 언급을 못한다고. 얘들한테는 뭐가 없다?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저 뭘 말할 뿐이다. 나 괴롭히는 것 좀 어떻게 좀 해소 좀 해주세요. 이거에 국한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구분이 돼. 이게 그러면은 얘들은 구체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이래? 애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꼬다리 따진 삼각형이라는 거지.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이걸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은 목표가 있다고. 얘들은 그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악마 새끼 같은 저 새끼들 좀 잡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경제 파트도 그래. 얘들은 청사진이 있지만 얘들은 그냥 뭐다? 그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상한 세금 걷지 마세요. 그런 게 주점이라는 거야. 얘들은 구체적 언급을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요. 자, 얘들은 뭐까지 언급하죠? 농민들이 들고 일하는 게 이 세 가지 때문에 들고 일하는 거죠. 토지 뺏기는 거, 수치 뺏기는 거, 신분 뺏기는 거, 그렇죠? 그중에 뭐 얘기한다고? 얘들은 토지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토지를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는 얘기해준다? 수치 문제는 고쳐줄게. 신분 문제는 고쳐줄게. 이 얘기합니다. 여기도 수치 문제 고쳐주세요. 신분 문제 고쳐주세요. 이 얘기한다는 거지. 게다가 얘들은 수치 문제 고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얘기하냐면요. 수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로 들어오는 재정이 이게 난립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무슨 사업을 못 한다라는가. 그래서 수치와 더불어 뭐를 반드시 언급한다고요? 재정기구 통폐화, 재정 일원화라는 걸 반드시 언급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이게 누구 얘기다? 개화파 얘기입니다. 얘들은 그저 그만 좀 걷어 이 얘기하는 거고, 그만 좀 걷어. 자, 여기서 보면은 뭐가 일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경제 파트, 사회 파트. 근데 경제 파트는 수치 문제 언급했다는 게 공통되는 거지 내용은 완전 달라요. 이쪽은 어떻게 거두겠다는 거고, 이쪽은 그만 좀 거두라는 거라 좀 달라요, 그게. 요거는 합리적으로 잘 거둘게 이런 말하는 거고, 여기는 나쁜 것 좀 그만 거두세요 갖고 말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래로부터 개혁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게. 이걸 뭐라고 하죠? 위로부터 나타나는 개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백성들에 대한 고려가 잘 돼 있다는가 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덜 돼 있다는 거고, 얘들은 뭐가 어떻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거야, 지식이. 자, 그런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전제하고 저 지문을 보시면 읽혀져게. 아시겠죠? 자, 근데 뭐는 똑같아? 신분 문제는 일치해요, 이게. 옛날 신분 없었다는 것은 이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썼다고요? 동학 농민운동의 요구지만 이걸 누가 받아주게 됐다고? 지배층이 받아주게 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뭐에 대해서는?
신분 문제. 신분 두 가지가 뭐라고? 하나가 차별 신분, 하나가 특권 신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차별 신분 몇 개 있다고? 100과 도칠. 이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대로. 요 그림 그리시고 요거 좀 삼각형 좀 그리시고 하면 대충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그런 개화파들이 원하는 이상이 뭐냐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개화파가 정강을 내세웠었던 게 3번이 있어요. 하나가 갑신년변 때고요.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한번 내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허니육주라고 해갖고 한 번 더 내세웁니다.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이 내세우는 개혁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근대로 갑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근대는 몇 가지가 바뀌는 걸 근대라고 한다고요? 정경사문. 하나가 왕이요. 두 번째가 제도요. 세 번째가 대외관계죠. 애들이 꿈꾸는 정치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애들이 꿈꾸는 정치사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됐대 안 됐대? 개항기는 시도만 한다고. 시도만. 그냥 3번 시도가 있었다는 거야. 되지는 않고. 이게 돼야지 딱 부러지는데 외우기 정말 쉬운데 시도만 있었다는 거. 얘들이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까? 왕이 없는 국가를 꿈꾸고 있다는 거지. 왕이 없는 국가는 두 가지거든. 왕이 아예 없는 것과 이때 허수아비가 있거든. 근데 얘들은 뭘 꿈꿨답니까? 왕이 없으면은 무식한 백성들이 정치할 수도 있는데 그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얘들은 입헌군주를 지향했다라고 해요. 공통점입니다. 자, 개화파들의 공통점이야. 뭐 지향했다는 것은 입헌군주제. 그럼 삼권 분립도 지향하는 거지 잘 안 됩니다. 어디서나 겨우 가부기업 가서나 또 몇 차 가서야 2차 가서야 겨우 사법부나 독립시켰다는 거지. 사법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향은 하고 있어.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대외 인식도 중요한데요. 자, 우리 그 중국은 서양 열강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서양 애들은 다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어.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는 맨 찌끄러기 누구만 들어왔다고요? 일본하고 중국만 들어왔다는 거야. 일본하고 중국. 자, 근데 개화파들은 대외 인식이 어땠을게요? 얘들은 대외 인식이 되게 반외세 특징이 가지고 있었다면 얘들은 대외 인식이 어땠을게? 얘들도 대외 인식에 자주라는 말을 썼었어요. 자주. 근데 이 자주는 청나라에 대해서만 자주지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오히려 우호적입니다. 자, 얘들이 생각하는 일본은 뭐다? 모델이지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적이다? 우리 과거에 적폐였었던 누구? 조금과에서 누구?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쟤들은. 그래서 개화파들의 정강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반청이라는 게 들어가요. 반청. 근데 거기 뭐는 절대 안 들어간다? 반일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반일이 표시돼 있다면 누구 사료다? 그거는 농민 사료야. 농민 사료. 아시겠죠? 개화파들의 정강에는 첫 번째 왕권을 제약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청나라 너무 싫어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세금을 어떻게 거두겠다. 농민은 거두지 말라. 얘는 거두는데 좀 합리적으로 거둘게. 어떻게 거두겠다. 수치에 관한 말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또 뭐 들어간다? 재정기구 통폐합.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돈 버는 방법이거든. 돈이 있어야지 기억을 하지. 요거는 신분인데 신분은 몇 가지 있다고요? 신분은 특권 신분, 차별 신분이 있는데 요게 또 들어갑니다. 얘들이 꿈꾸는 세상이야. 민주주의 정부, 자본주의, 평등사회.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왕권을 제약하는 방식이 왕에 가까운 기구들, 왕의 근처에 있는 기구들이 있죠. 규장각과 내시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없애라고 합니다. 가부기업 때 이때는 3일 있었다가 없어진 정부고 이거는 실제 추진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우리 도성은 이렇게 생겼죠. 왕실이 있고 정부청사에 있죠. 왕이 여기 개입하지 말라고 이거를 확 끊어버려요. 그래서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 나오지 말라. 그거 여기 나오지 마세요 좀. 그 노인네 자꾸 나오지 마.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뭘 만드냐면은 국내부라는 정부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일만 보시라고 합니다. 당신은 청와대 일만 잘 보면 된다. 왜 자꾸 겨나오냐. 나오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있고 의정부가 있고요. 그래서 의정부와 국내부가 따로 있어서 정무하고 국무를 분리시켰다라고 해요. 이게 가부기업 때 일입니다. 이게 1차 때 일이고 2차 때는 모두 시도했다고요?
2차 때는 이걸 내각으로 바꾸려 했었다는 거지. 점점 해나갔었던 거야. 갑오개혁이 조금 더 추진됐다면 왕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왕은 그냥 존재만 하되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됐었을 거야 아마. 갑오개혁이 조금만 더 존재됐다면. 이 왕이 그걸 막으려고 뭐 했었던 거죠? 러시아를 끌어들였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왕비가 시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던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정무와 국무를 분리한다. 이게 저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두 번째는 삼권분립 비슷한 게 나타나는데 사법부, 내각, 그리고 뭐 지방지도, 지방을 어떻게 23부로 쪼개놨다는 거. 이게 왕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왕권을. 수치 봅시다. 이게는 의정부 6조 체제였기 때문에 후조로 일어나자라고 하고요. 이게는 의정부 8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지 아문으로 일어나자라는 말을 씁니다. 재정이 일어나. 그리고 수치는 뭐라고 한다? 이거는 전세 개혁을 얘기해요. 전세를 지주법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면적 단위 세금으로 가져간 겁니다. 일본이 먼저 면적 단위 세금으로 바꿨거든. 그거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환국은 폐지해 버리자라고 해요. 환상 혁파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조세는 이제부터 돈으로 내라. 조세 급납화.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근대 제도는 대부분 갑오개혁 때 나타납니다. 정치 제도만 잘 안 된 거고 이건 돼요. 경제하고 사회는. 자, 여기는 신분 언급만 했어. 언급만 하고 또 특권 신분 폐지만 언급했었어요. 문벌 폐지. 그리고 그 유명한 인민평등권 언급합니다. 인민평등권. 이걸 문평이라고 그래요. 문평. 자, 여기는 뭐라 했었죠? 특권 신분 폐지하는 게 문구인. 자, 동학은 뭐 얘기했었죠? 지벌타파 인재 등용. 지인. 이거는 차별 신분까지 언급한다. 차별 신분은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신분제 폐지를 지향만 했다라고 하지 언급은 안 됐고 여기는 언급이 돼. 뭐가? 백과노칠 폐지된다. 심지어 뭐까지 가죠? 전근대긴 악법인, 조고연인 그것까지 폐지가 돼요. 저것까지. 아시겠죠? 지금 많은 걸 말했는데 결국 쟤들이 꿈꾸는 근대는 몇 가지를 말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근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갑신 때 말했던 거랑 갑오 때 말했던 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세진다는 거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거기에 누구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농민들도 전근대적인 제도를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얘들이 말한 아래로부터 개혁이 말하는 거는 좀 스타일이 달라. 어떻게? 청사진은 제시 못해. 그냥 싫은 것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지.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걸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아시겠죠?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걸 뭐 하시면 되냐면은 좀 감만 좀 잡으면 돼. 비교할 수 있는 수준만 좀 하면 돼요. 그게 느낌이 대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살짝 포스트잇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얘기들 뭐 했는지. 그래봐야 몇 개? 정경삼은 그래봐야. 아시겠죠?